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잠자리를 하고 싶을 때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 남자가 리드하게끔 만들어 남자의 리드를 통해 잠자리까지 가는 것을 원하죠. 여러분은 여자가 자신의 몸을 허락하는 신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 화성의 여자들이 금성의 남자들에게 신호를 보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서상 여자가 먼저 그런 말을 꺼내면 해퍼 보이고 문란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에게 있어 잠자리는 일생일대의 큰 결심이죠. 서양은 좀 더 관대할지 모르지만 특히 동양 여성들에게 잠자리란 아주 특별한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설령 상대가 마음에 들어도 자자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적어도 여자는 튕겨야 한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보내는 신호를 모르면 기회가 왔을 때 모르고 놓쳐버리거나 기회가 아님에도 무리하다가 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고 신호를 오해해서 창피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여자가 자신의 몸을 허락할 때 보내는 신호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적농담. 성적농담은 매우 예민한 대화 주제입니다. 어느 정도 서로 좋게 보고 호감이 있을 때 이런 대화 주제로 장난도 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처음 만나는 이성과 성적농담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성적농담을 하거나 남자가 여자에게 성적농담을 했을 때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적농담 자체가 상대방이 어렵거나 싫다면 무조건 거부감이 들고 절대 하지 않을 대화의 종류이기 때문이죠. 싫어하는 사람은 대화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이성이 성적농담을 걸어온다면 농담이나 장난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잠자리 신호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남자의 집에 가보려고 한다. 귀가 시간이나 통금 시간이 있는데도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남자의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한다면 오늘 밤 하고 싶다는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대생 1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원할 때 22%의 여성이 집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에 가지 않으려 하고 남자의 집에 가보려고 한다면 높은 확률로 오늘은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너희 집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한번 구경시켜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온다면 오늘 중요한 야구 경기가 있더라도 무조건 집으로 초대하세요. 세 번째, 스킨십이 많아지는 경우. 이성과 잘 어울리며 스킨십 자체를 좋아하는 털털한 여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여성이 갑자기 평소보다 스킨십의 횟수가 늘어나거나 스킨십을 하는 정도가 다르다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은연중에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을 만지고 싶고 상대방의 욕구를 자극시키고 싶은 것이죠. 먼저 말하기는 힘들어서 신호를 보내 상대방이 그 신호를 알아줬으면 해서 스킨십의 횟수가 늘어나거나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적극적인 스킨십을 해온다면 오늘 하고 싶다는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가슴이 남성의 팔에 닿을 정도로 붙어서 걷는다던가 손이 자꾸 스칠 수도 있고 여러분 쪽으로 몸을 자주 기울이면서 팔뚝, 어깨 등을 슬쩍슬쩍 터치하는 것이죠. 오늘따라 터치가 많다면 하고 싶다는 신호일 확률이 높으니 여러분은 꼭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술을 많이 마신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자친구와 첫 잠자리를 원할 때 어떤 행동을 하냐는 질문에 20%가 술을 함께 마신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이 마셔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줘서 유혹하기도 하고 술의 힘을 빌려 용기를 내는 경우도 있죠. 여성의 경우에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이렇게 에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니 남자분들은 이런 여자의 신호를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여러분을 계속 응시하거나 힐끔힐끔 쳐다보고 갑자기 칭찬을 할 수도 있으며 성적인 농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확률로 잠자리 신호이며 쉬었다가 가자거나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늘 밤은 같이 있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해서
인사불성에 빠지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며 잠자리 신호가 아니었는데 잠자리를 가졌다면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일부 여성도 있죠. 5번째, 직설적으로 말하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 시대에는 예전처럼 여자가 먼저 그런 말을 꺼낸다고 해서 문란해 보이거나 해프게 보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문화가 점점 성적으로 개방적이게 바뀌게 되면서 여자들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적극적이고 자유로워졌죠.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남자가 눈치채지 못한다면 답답해진 여자는 자신이 직설적으로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 너를 좋아해서 하고 싶다고 말이죠. 오늘은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허락하는 신호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자의 신호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은 사람의 감정은 표정과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싫은 건지 아니면 잠자리를 가지고 싶긴 하지만 튕기는 건지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누가 봐도 표정이 굳어지고 행동이 위축된다면 절대로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됩니다. 가끔 여자의 거절을 거절로 생각 안 하시고 억지로 과정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로 싫다는 확실한 거절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챙기며 유혹하는 여성들은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지지 않거나 행동이 커지며 이 과정을 즐기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누가 봐도 설득할 수 있을 법한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집에 보일러를 켜놓고 와서 꺼야 된다는 둥, 오늘 좋아하는 드라마 하는 날이라서 빨리 가야 한다는 등 이때는 장단을 맞춰주며 시간을 쓰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일부 여성의 경우 이런 신호를 이용해서 거짓 신호를 보내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어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호감 표시도 구분할 줄 알아야 호구 잡히지 않고 올바른 신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저녁을 사달라고 하거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자신의 테이블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 등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자꾸 바라는 여성은 경계 대상이니 무조건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신호를 많이 보내는 여자의 경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친밀감의 표현이 자유로운 털털한 여성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여우 같은 여자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잠자리를 허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허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 편차가 큽니다. 만난 지 100일은 지나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귄 날 바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잠자리 허락에 대한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잠자리를 빨리 가지면 남자가 사랑이 식고 쉽게 질린다고 여자들이 쉽게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혹시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인 선세쿠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엔 MZ세대가 쓰는 말로 잠자리를 먼저 하고 사랑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성문화도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잠자리 후 추행으로 신고당할까봐 여자보다 조심하는 문화도 생기고 있죠. 잠자리 전과 잠자리 후 말이 바뀌는 여성이 많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명 적당한 신호를 받고 잠자리를 진행했는데 자고 난 다음에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죠.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잠자리 전 서로 합의한다는 메시지 내역이나 영상 등을 남겨놓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분위기를 깨며 상대방에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추행으로 신고를 당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오늘은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허락하는 신호와 조심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거짓 신호에 속아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라고 여자가 보내는 신호를 잘 구분해서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이제 오늘 뉴스레터의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자를 쉽게 흥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이 기술을 제대로 배워서 자유롭게 구사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여자던 기존에 만나던 여자던 언제나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성욕이 강한 남자분들에게는 이 방법들이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여자를 만나기는 하는데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험이 별로 없고 인기가 없는 분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경험이 많고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진한 호감 표시입니다. 상대를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던,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던, 지금 이 순간은 나는 너한테 굉장히 좋은 마음이 있다 라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직접적인 마음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묘수를 부리더라도 절대 여자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호감 표시, 칭찬, 진심 어필 등으로 나는 지금 너가 마음에 든다, 너를 원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자에게 호감 표시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흥분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심과 여유를 가진다. 여자를 쉽게 흥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성욕이 폭발하고 이글거려도 참으셔야 합니다. 먼저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편안하다라고 느끼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몇 번 본 사이라도 엄청 오래된 사이가 아니라면 순간순간의 긴장감과 어색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스몰 토킹과 가벼운 칭찬 등으로 라포 형성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상대가 이 순간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농담, 칭찬 등을 하면서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아이 컨택도 진하게 하고 남자다운 자신감도 보여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두 번째, 스킨십을 시작한다. 데이트가 끝나갈 무렵이나 술자리가 마무리될 때 혹은 차로 이동할 때 하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언제 스킨십을 해야겠다고 너무 딱 정해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굳어버리면 유연하게 사고할 수 없을 뿐더러 본인이 생각한 상황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크게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분위기를 봐서 눈치껏 가벼운 스킨십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잡거나 귀에 대고 오늘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봐서 너무 좋다 등의 달콤한 말을 속삭여보세요. 귀는 여자의 주요 성감대이기도 하며 청각으로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포옹을 한다. 그녀를 살며시 안아보세요. 이때 손을 그녀의 허리에 두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뒤에서 하는 백허그는 여자들이 매우 설레하는 스킨십 중 하나죠. 그녀를 뒤에서 안고 목덜미에 살짝 키스하거나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묻거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해도 좋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터치를 시작한다. 손등으로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세요. 동시에 그녀와 아이 컨택을 계속 유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녀의 목덜미를 만지고 팔이 그녀의 어깨 근처까지 갔다면 손으로 그녀의 헤어라인 주변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스킨십을 할 때는 항상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 없어 하는 미세한 떨림과 머뭇거림은 여자들이 귀신같이 눈치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 없는 스킨십 시도는 여자로 하여금 매력 없는 남자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은 그녀의 손을 잡아보세요. 손목 안쪽이나 손바닥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고 손등에 키스하면 여자들은 좋아합니다. 여기서 그녀가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조금 수위를 올려서 허벅지를 터치해보세요. 허벅지 위에 살며시 손을 올려놓고 반응이 괜찮으면 지그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있다가 키스를 하면 됩니다. 아마 이쯤 되면 여자가 살짝 흥분한 기색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키스를 엄청 잘하지 못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만약 키스를 잘하면 여자의 흥분도는 배로 상승할 것입니다. 입술에 힘을 빼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그러다가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부드럽고 가볍게 패턴의 변화를 주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이때 반드시 껌이나 가글 등으로 구강 상태가 깨끗한 상태여야 합니다. 너무 필수적인 부분이니 다들 알아서 잘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비슷할 때 손을 어디에 더 두어야 할지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목 뒤쪽이나 얼굴 옆, 허리가 가장 무난합니다. 다섯 번째, 본격적으로 성감대를 공략한다. 수위를 좀 더 올려서 본격적으로 상대의 은밀한 성감대를 찾아 공략하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지 않게 여유를 갖고 여기저기 시도해보면서 상대의 성감대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6번째, 변화를 준다. 여자가 좋은 반응을 보이는 곳을 찾았다고 해서 지나치게 그곳만 공략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까지 터치하고 천천히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여자가 하고 있을 때 살짝씩 그곳을 터치해준다면 더욱 상대를 안달나고 흥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번째, 장소를 이동한다. 모텔이든 집이든 잠자리가 가능한 곳으로 자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간혹 이 구간에서 상대 여자와 언어적으로 잠자리를 합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여자와 잠자리를 언어적으로 합의 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저 몸의 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별말 없이 가자, 따라와 라고 말하며 여자를 데리고 이동하세요. 여자가 집요하게 어디 가는 거냐고 묻는다면 그냥 같이 있고 싶다 정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자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잠자리를 상상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8번째, 그녀의 옷을 벗긴다. 물론 여자가 스스로 옷을 벗을 수도 있지만 남자가 여자의 옷을 부드럽게 벗기는 그림이 좀 더 흥분되고 야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동의했더라도 너무 빨리 벗기지는 마세요. 가끔 성욕을 못 참고 허겁지겁 벗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옷을 벗기는 과정도 잠자리에 포함되는 과정입니다. 여유 있고 부드럽게 진행해야 여자는 더욱 흥분하고 만족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9번째, 여유로운 삽입을 한다. 옷을 다 벗었다고 냅다 삽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키스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애무를 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자가 더욱 안달나고 흥분하게 됩니다. 여유롭게 애무와 전이 과정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여자는 스스로 흥분을 참지 못하고 안달나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본격적으로 삽입을 하고 본게임을 시작하면 됩니다. 10번째, 사랑의 말을 속삭인다. 본게임을 하면서 상대의 몸을 칭찬하거나 야한 말 혹은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 여자는 더욱 흥분하게 됩니다. 벗은 몸을 보니 정말 너무 예쁘다. 너랑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좋다. 피부가 너무 부드럽다. 할 때 더 이쁜 것 같다 등의 말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자를 쉽게 흥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전혀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체화해서 사용한다면 처음 보는 여자던 몇 번 봤던 여자던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상대를 쉽게 흥분시켜서 원하는 성과를 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뉴스레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아의 건강에 유용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사실은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복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5가지 소망을 담은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장수, 두 번째로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세 번째로는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강령, 네 번째로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와 같은 보람 있는 행위를 하라는 유오덕, 마지막으로 이네 복을 모두 이룬 뒤 객지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일생을 마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고종명으로 오복 중에 치아 건강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치아 건강이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치아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복 중 하나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치아 관리에 소홀한 경우 온몸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입속 세균은 온몸을 돌면서 심장과 췌장, 폐를 망가뜨리며 치아가 부실해서 잘 씹지 못하는 경우 영양 불균형이 올 뿐 아니라 인지 기능이 떨어져 치매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당뇨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죠? 잇몸병이 있는 경우 당뇨병도 잘 생기고 합병증도 쉽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는 잇몸병을 일으키는 진지발라스균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혈관 기능이 떨어져 포도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콜롬비아대 의대 연구팀은 당뇨병이 없던 일반인 9,296명을 17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치주 질환이 생긴 사람들에게 당뇨병이 2배로 많이 발병했고
당뇨병 환자가 잇몸 질환이 있으면 상처가 잘 안 아물고 회복이 더뎌져 당뇨합병증의 위험은 4배, 혈당 관리가 잘 안 될 가능성은 6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경우 침뿐 아니라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페록시다아제, 효소도 잘 나오지 않게 되고요. 이로 인해 노화와 관련된 물질인 활성산소가 몸속에 많아져 노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류머티즘 관절염, 혈관 질환, 인지 기능의 저하 등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치아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잇몸병을 유발하는 세균 덩어리인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 등이 쌓여 돌처럼 굳은 치석을 없애는 것입니다. 치태와 치석은 몸 곳곳에 건강한 세포를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잇몸 사이가 벌어진 느낌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미루곤 하는데요.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이나 치아와 치아 사이에 붙어있는 치태, 음식물, 치석 등을 초음파 기구로 제거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받아줘야 온몸을 공격하는 원인균들을 확실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의 분비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물을 잘 씹기 위해서는 물론 건강한 치아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양의 침이 필요합니다. 침이 입속에 들어온 음식물을 무르게 만들어야 치아가 씹기 수월해지며 침에는 소화효소가 가득해 영양 섭취와 소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침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65세 이상 인구의 40%는 구강건조증을 앓기도 하는데요. 이는 노화로 인해 침이 만들어지는 타액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침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줄어드는 침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침은 보통 1분당 0.25에서 0.35m가 분비되는데 음식을 오래 씹는 경우 최대 4m까지 분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는 침이 잘 나오도록 한 입을 먹을 때마다 30회 정도 꼭꼭 씹어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한데요. 평소 1.5에서 2L의 물을 섭취하면 체내 수분이 잘 공급되어 침이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타액선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타액선 마사지 역시 침 분비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사 전에 위 어금니와 귀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위인 귀 아랫부분과 턱 밑을 마사지해 주는 것인데요. 귀 밑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뒤에서 앞쪽으로 밀어내듯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고 턱 밑은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에서부터 턱 밑까지 쓸어내려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치약이 충치를 예방해 준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약은 절대 약이 아니며 정확히 말하면 구강 세정용 비누에 더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치약은 충치 예방 효과가 없으며 실제로 충치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약이 아니라 칫솔질입니다. 이는 치약의 가장 큰 효능이 연마와 양치질 후 느껴지는 상쾌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약을 고를 때에는 충치 예방 효과와 같은 기능보다 마모도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가령 치태가 잘 끼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경우라면 마모도가 높은 치약을 사용하고 이가 시리거나 칫솔질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마모도가 낮은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에는 연마제 외에도 세제 성분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양치를 하면 거품이 많이 나는 이유는 세제 성분인 계면활성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제가 입안에 남아있으면 점막을 파괴하고 잇몸 질환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흔히 양치 후 오히려 입안이 건조한 느낌이 들어 물을 먹게 되는 이유는 입안에 들어간 세제가 잘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양치 후 입을 10회 이상 헹궈주거나 이것이 번거롭다면 한번 헹군 후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 맨 칫솔로 양치를 하고 다시 물로 헹궈주시면 확실하게 세제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칫솔질의 경우 자주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무턱대고 이를 세게 닦거나 강한 힘을 줘 좌우로 왕복해가며 이를 세게 닦으면 정작 이물질이 잘 끼는 치아와 잇몸 사이, 치아와 치아 사이가 제대로 닦이지 않게 되며 오히려 치아 뿌리 부분이 빠르게 마모돼
이가 시린 치경부 마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잇몸도 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를 위아래가 아닌 좌우로 닦는 잘못된 칫솔질은 잇몸 위로 드러난 치아와 아래 숨겨진 뿌리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인 치경부를 마모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칫솔질을 할 때에는 치아 표면만 닦는 느낌이 아니라 사이사이 홈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빼낸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것이 더 좋은데요. 윗니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쓸듯이 닦고 앞니는 칫솔모를 세워서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질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치실인데요. 미국 시카고 프리츠크 의대 교수인 마이클 로이제는 양치질 중 치실을 사용하면 최고 6.4년 젊어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칫솔로는 이물질을 다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치아 사이의 틈이 넓으면 치간 칫솔을, 좁으면 치실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물치실인 워터픽 등을 사용하시면 힘들이지 않고도 치실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깔끔하게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